더 이상 연기는 통하지 않아. 민두식의 차가운 목소리가 정신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힌 민경채는 눈물을 흘리며 순수한 표정을 지었지만 루시아와 민두식의 눈빛은 냉정하기만 했는데요. 과연 민경채의 기억 상실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완벽한 연기일까요? 민경채가 정신병원에서 벌이는 필사적인 생존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태양을 삼킨 여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사회장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민두식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민두식의 고함 소리에 이사회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민경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여긴 어떻게? 닥쳐. 내가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누구 맘대로 회장이야? 민두식이 민경채에게 성큼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이건 다 회사를 위해? 네 아비를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회장 자리를 꿰차려 한 게 회사를 위한 거였어? 민경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주변의 이사들도 숨죽이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긴장감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저는 단지 오해? 날 조폭들한테 맡겨 감금시켜놓고 오해라고. 민두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당장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꺼져. 다신 내 앞에 얼굴도 보이지 마. 민두식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찰싹. 민경채의 뺨을 세차게 때리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경채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발이 계단 끝에 걸렸습니다. 아, 아버지. 민경채의 몸이 계단을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무거운 소리가 연이어 들렸습니다. 계단 중간에서 민경채의 머리가 난간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녀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계단 아래에 멈춰 선 민경채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민경채 씨.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계단으로 몰려갔습니다. 민두식은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민두식은 복도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행히 뇌에 큰 손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일시적인 역행성 기억상실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기억부터 점차 사라지는 증상입니다. 민두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민경채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에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민두식이 들어서자 민경채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저기, 여긴 어디예요? 민경채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했습니다. 민두식은 침대 옆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넌 누구야? 저요? 저는 누구죠? 민경채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짜 당혹감이 서려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가락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제 이름이 뭐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민두식은 민경채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민경채의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관찰했습니다. 당신은 혹시 제 아버지세요? 민경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 순수해 보였습니다. 눈빛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두식의 입가에는 냉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뒤에서 민경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제가 누군지 알려주세요. 제발이요. 민두식은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복도로 걸어 나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렸습니다. 민경채의 울먹이는 소리가 문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김선재가 둘러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경채는 여전히 침대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티슈가 쥐어져 있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경채 씨. 김선재의 목소리에 민경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몸을 뒤로 살짝 움직이며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누구세요? 김선재는 재빨리 주변을 살피고는 민경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민경채 옆에 앉았습니다. 경채 씨, 이제 연기 그만해요. 아무도 없어요. CCTV도 저쪽을 향하고 있고요. 민경채가 눈을 깜빡이며 김선재를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갸웃하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기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무슨 연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 계획대로 하면 돼요. 회장님이 당분간 경채 씨를 의심하겠지만 곧 풀릴 거예요. 조금만 참아요. 김선재가 민경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경채가 깜짝 놀라며 손을 빼려 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손 놔주세요. 당신 누구예요? 김선재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는 민경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동자의 움직임, 표정의 변화를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경채 씨, 설마 정말. 아니, 이럴 리가 없어요. 저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발 좀 설명해 주세요.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민경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짜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글썽거렸습니다. 김선재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이럴 리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계획한 거잖아요. 회장님을 속이고 회사를 차지하기로 했잖아요. 계획이요? 무슨 계획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민경채가 침대 모서리를 움켜쥐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선재는 황급히 문 쪽으로 나가더니 복도에 있던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사 선생님 좀 불러주세요. 환자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겠어요. 급합니다. 얼마 후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러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신경학적 검사, 기억력 테스트, 인지 기능 평가. 김선재는 초조한 표정으로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역행성 기억상실증이 맞습니다. MRI 결과 측두엽 부위에 경미한 타박상이 보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증상일 수 있지만 언제 회복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연기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의학적으로 모든 증상이 일치합니다. 연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김선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민경채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베개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왜 저한테 계획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무슨 사이예요? 김선재는 민경채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혹시 아주 미세한 연기의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민경채의 눈빛은 너무나 맑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거짓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채 씨, 정말 저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죄송하지만 정말 모르겠어요. 당신 얼굴도 처음 봐요. 김선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벽에 기대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럴 수가. 설마 진짜인 건가? 아니면 정말 완벽한 연기인 건가? 그의 눈빛에는 혼란과 의심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루시아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두식은 커다란 창문을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실루엣이 역광에 비쳐 더욱 위압적으로 보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경채 말이야. 민두식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냉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기억상실이라더군요. 회장님께서는 믿으세요? 루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믿을 리가 있나? 완벽한 연기지. 경채답지 않나? 민두식이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힘껏 내던졌습니다.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나도 치매 연기를 했었어.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심지어 자식들까지 다 속였지. 경채는 그걸 봤지. 분명 내 방법을 배웠을 거야. 하지만 의사 소견서에도 역행성 기억상실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MRI 결과도. 의사들이 뭘 알겠어. 연기를 구분할 수 있나? 나도 그때 온갖 검사를 다 받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 민두식이 루시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증거? 민두식의 입가에 음산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확실한 방법이 있지. 아주 확실한 방법이. 무슨 방법 말씀이십니까? 내가 갇혔던 그 정신병원. 거기에 경채를 보낼 거야. 루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과한 처사 아닙니까? 만약 정말 기억을 잃은 거라면. 과해. 날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회장 자리를 꿰차려던 년이 과하다는 걸 몰라? 민두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진짜 미친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연기를 못할 거야.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버틸 수 있을까? 밤낮으로 비명소리 듣고 강제로 약 먹고 격리실에 갇히는 걸 경채가 견딜 수 있을 것 같나? 하지만 만약 정말 기억을 잃은 거라면 너무 잔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때? 어차피 날 배신한 년이야.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지.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몸소 체험해야 해. 루시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두식의 눈빛은 굳게 결심한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내일 당장 보내. 내가 직접 데려갈 거야. 퇴원하는 즉시 말이야. 알겠습니다. 루시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안타까움과 냉정함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루시아. 문을 나가려던 루시아가 멈춰 섰습니다. 경채가 언제까지 연기를 지속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고. 일주일? 한 달? 아니면 견디다 못해 진짜 미쳐버릴까? 민두식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루시아는 대답 없이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병원 현관 앞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민두식이 내렸습니다. 그는 선글라스를 끼고 병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단호했습니다. 민경채는 퇴원 수속을 마치고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흰색 환자복 대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민두식을 보자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버지. 민경채가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민두식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차가운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가자. 네. 드디어 집에 가는 거죠?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민경채가 환하게 웃으며 민두식을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소풍 가는 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둘은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경채는 창밖 풍경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민경채가 창밖을 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버지, 집은 저쪽 방향 아니에요? 병원에서 택시 기사님이 그러시던데. 민두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핸들을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시선은 오직 전방만 향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는 거예요? 혹시 다른 곳에 들릴 일 있으세요? 곧 알게 될 거야. 민두식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했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손을 꼭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는 계속해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황량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건물들이 점점 줄어들고 나무들이 많아졌습니다. 한참 후 차가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경채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성심정신건강의학과 병원. 그 글자가 민경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긴. 민경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려. 민두식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경채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려라니까. 민두식의 고함에 민경채가 화들짝 놀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버지, 여긴 대체 어디예요? 왜 우리가 병원에 온 거예요? 네가 치료받을 곳이야. 치료요? 무슨 치료요? 저 아픈 데 없어요. 병원 문이 열리고 흰 가운을 입은 간호사 2명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민경채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민경채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싫어요. 아버지, 전 여기 싫어요. 무서워요. 민경채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이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경채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여긴 안 돼요. 저 괜찮다니까요. 민경채의 비명이 황량한 공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민두식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민경채를 끌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민경채의 비명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두식은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로 병원을 한번 바라보고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철문이 민경채의 뒤에서 무겁게 닫혔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귀에 쟁쟁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그녀의 팔을 붙잡고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저 보내주세요. 제발이요. 민경채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의 소나기는 단단했습니다. 그들은 무표정하게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복도 양옆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 비명, 중얼거림, 문을 긁는 소리. 민경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04호실입니다. 간호사 하나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민경채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쿵.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의 불빛이 차단되며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민경채는 문에 달려가 두드렸습니다. 여기서 내보내줘요. 제발이요. 저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민경채는 계속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민경채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 작은 화장실, 낡은 책상.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민경채가 벽을 타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주사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남자 간호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진정제예요. 얌전히 팔 내밀어요. 싫어요. 저 아무 문제 없어요. 약 필요 없어요. 민경채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거침없이 다가왔습니다. 남자 간호사가 민경채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민경채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주사를 놨습니다. 아! 민경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다시 자물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경채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의식이 멀어졌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민경채가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나른했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철창 사이로만 보였습니다. 민경채는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철창을 붙잡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여기가 아버지가 갇혔던 그곳. 민경채의 입에서 낮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순수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가운 냉소가 번졌습니다.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이런 곳에 날 가둬? 아버지, 당신도 만만치 않군. 하지만 이 정도로 날 포기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민경채는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나도 만만치 않아. 절대 들키지 않을 거야. 그리고 반드시 여기서 나가서. 민경채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복수할 거야. 나를 이렇게 만든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아버지 당신에게.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증오가 타올랐습니다. 김선재는 회장실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노크하려다 말았습니다. 손을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결심한 듯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민두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선재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두식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인가? 경채 씨 말입니다. 정신병원에 보내셨다면서요? 민두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펜을 탁 내려놓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래, 보냈는데 자네한테 허락받아야 했나? 너무 과한 처사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정신병원에. 자네가 왜 경채를 그렇게 걱정하지? 민두식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김선재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선재와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혹시 경채와 무슨 특별한 관계라도 있나? 자네 반응이 심상치 않은데? 김선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그런 곳에 가두는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딸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자네가 나서서 참견할 일이 아니야. 민두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김선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는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김선재는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루시아를 찾았습니다. 루시아는 사장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루시아 사장님. 루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경을 벗고 김선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경채 씨를 정신병원에 가뒀다면서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결정이에요. 제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두다니. 김선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책상을 손으로 탁 쳤습니다. 김변, 왜 그렇게 민경채 씨를 걱정하세요? 혹시? 루시아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김선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김변의 반응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도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두는 건 불법이에요. 강제 입원은 엄격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회장님이 법적 보호자로서 치료 목적으로 입원시킨 겁니다. 서류도 다 합법적으로 처리됐어요. 루시아가 서류 뭉치를 김선재 앞에 내밀었습니다. 김선재는 서류를 집어들고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이런. 정말 완벽하게 처리했네요. 김선재가 이를 갈았습니다. 서류를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저는 직접 꺼내겠어요. 어떻게든.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김변, 진정하세요.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상황만 악화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할 겁니다. 그는 사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루시아는 그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과 관찰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선재, 뭔가 있군요. 루시아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김선재의 차가 정신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병원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조망이 위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병원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접수처에서 중년의 간호사가 그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민경채라는 환자를 면회하러 왔어요. 민경채요?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약혼자예요. 곧 결혼할 사이입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컴퓨터를 몇 번 클릭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가족만 면회가 가능합니다. 보호자인 민두식 회장님의 특별 지시사항입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규정입니다. 돌아가세요. 간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김선재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화를 억누르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잠깐만이라도. 김선재가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간호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건 잠깐만이에요. 5분만 봐도 돼요. 제발 부탁입니다. 간호사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고는 봉투를 재빨리 집어넣었습니다. 그녀는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저녁 9시에 다시 오세요. 야간 근무 때 안내해 드릴게요. 하지만 10분 이상은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선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는 차에 앉아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밤 9시 김선재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간호사가 후문에서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손짓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세요. 간호사가 복도를 안내했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간혹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304호입니다. 10분만 드릴게요. 간호사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김선재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는 문을 닫았지만 잠그지는 않았습니다. 민경채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실루엣을 비췄습니다. 김선재가 들어오는 소리에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채야. 김선재의 목소리에도 민경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야 김선재. 날 보러 왔어. 그제야 민경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멍했습니다. 눈빛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누구세요? 김선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민경채에게 다가갔습니다. 나야. 김선재. 날 기억 못해? 민경채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순간 날카로운 광채가 번뜩였습니다.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선재? 민경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멍한 표정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냉정함이 드러났습니다. 역시 연기였어? 정말 연기였던 거지. 김선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경채는 주변을 살피고는 김선재에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진짜 기억을 잃을 것 같아? 나 민경채야.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그 차갑고 냉정한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경채가 김선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김선재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게 해줘요. 제발.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그래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반드시 꺼내줄게요. 이대로 있다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밤낮으로 비명소리, 강제 약물 투여, 격리실. 이건 사람이 버틸 곳이 아니에요. 민경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강한 외피에 금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알아요. 꼭 꺼내줄게요. 조금만 참아요. 김선재가 민경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경채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회장님이 저를 시험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시험이에요. 시험?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진짜 기억을 잃었는지 확인하려는 거예요. 절대 연기를 들키면 안 돼요. 들키는 순간 전 끝이에요. 민경채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살기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버틸 거예요? 이런 곳에서 얼마나 더? 낮에는 순수한 척 연기할 거예요. 완벽하게. 밤에만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버티다 보면 기회가 올 거예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갈지. 당신 몸이 버틸 수 있을까요? 김선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경채를 바라봤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유일한 생존 방법이에요. 김선재는 민경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피부는 창백했습니다. 경채 씨, 나를 믿어요? 민경채가 물었습니다. 김선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당신을 믿어요. 그럼 곧 꺼내줘요. 약속해요. 일주일, 아니 사흘 안에. 그 이상은 못 버틸 것 같아요. 약속합니다. 반드시 꺼내줄게요. 김선재가 민경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경채의 눈빛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것은 신뢰였습니다. 고마워요, 선재. 당신만 믿을게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경채가 재빨리 김선재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다시 멍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완벽한 변신이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간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나가셔야 합니다. 김선재는 마지막으로 민경채를 바라보고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민경채의 얼굴에서 순수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창가로 가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민경채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문태경이 루시아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루시아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님, 문본 무슨 일입니까? 루시아가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경채 씨 일 때문에 왔습니다. 정신병원에 가둔 건 너무 과한 처사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루시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기대섰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굳게 결심하셨어요. 혹시 경채 씨가 정말 기억을 잃은 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이건 너무 잔인한 일이 될 겁니다. 문태경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민경채 씨는 분명 연기하고 있어요. 루시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의사 소견서도 있고 검사 결과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눈빛입니다. 루시아가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민경채 씨를 봤을 때 순간순간 본 모습이 드러났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 연기를 해봤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너무 주관적인 판단 아닙니까? 아닙니다. 민경채 씨의 눈빛에서 계산이 보였어요. 순수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루시아가 문태경을 바라봤습니다. 문본도 언젠가 알게 될 겁니다. 민경채 씨가 얼마나 완벽한 연기자인지. 그래도 정신병원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람을 그런 곳에. 회장님의 결정입니다.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루시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문태경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도 정신병원이 어떤 곳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혹시 정말 기억을 잃은 거라면. 그럴 리 없습니다.
하지만 루시아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제가 책임질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장님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태경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혼자 남은 루시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경채 씨,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일주일? 한 달? 아니면...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미소가 세상을 떠났던 그날을, 그리고 지금 민경채가 겪고 있을 고통을. 이게 복수인가요, 미소야? 이게 내가 원했던 복수인가요? 루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먹을 꽉 쥐고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김선재가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게. 민두식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경채 씨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이건 너무 지나칩니다. 또 그 소리야? 자네 요즘 경채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민두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왜 자네가 그렇게 경채를 챙기나? 혹시 나한테 숨기는 게 있나? 김선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을 그런 곳에 가두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법적으로? 자네가 변호사라 그런 말하는 거겠지. 하지만 내 딸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민두식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경채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만약 정말 기억을 잃은 거라면요? 그럼 회장님은 무고한 사람을 고문하는 겁니다. 김선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고하다고? 경채가 무고해? 민두식이 비웃었습니다. 경채는 절대 무고하지 않아. 그녀는 날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회사를 차지하려 했어. 이건 정당한 응징이야. 응징이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나가게. 더 이상 할 말 없어. 민두식이 손을 저었습니다. 김선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의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회장님, 나가라니까. 다시 경채 얘기 꺼내면 자네도 가만 안 둬. 민두식의 고함에 김선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김선재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는 빈 회의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젠장.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도움이 필요해. 사람 한 명을 정신병원에서 빼내야 해. 김선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깨끗하게. 할 수 있겠어? 전화기 너머로 대답이 들렸습니다. 김선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번 주말에 움직이자. 토요일 밤이 좋겠어.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경채야. 곧 데리러 갈게. 반드시 꺼내줄 테니까. 김선재의 눈빛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 정신병원 구조도를 그렸습니다. 탈출 경로, 시간대, 필요한 인원. 하나하나 꼼꼼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낮 시간 민경채는 다른 환자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환자들의 이상한 행동을 보며 민경채는 순수한 표정으로 두려워하는 척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한 남자가 혼자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여자는 빈 공간을 향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민경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식사 잘하고 있어요? 입맛은 좀 어때요? 네. 근데 여기 무서워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 거예요? 민경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겁먹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래요. 곧 적응될 거예요. 여기가 당신 집이 될 거니까요. 집이요? 전 언제 나갈 수 있어요? 그건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빨리 좋아지면 빨리 나갈 수 있겠죠. 민경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는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아버지는 면회 오실까요? 전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아직 소식이 없네요. 보호자분이 연락하시면 알려드릴게요. 민경채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울지 마세요. 금방 좋아질 거예요. 여기서 잘 지내면 돼요. 간호사가 민경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은 기계적이었습니다. 민경채는 억지로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물을 마시며 간신히 삼켰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환자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민경채도 304호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경채는 혼자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지자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순수함이 사라지고 냉정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젠장. 이 미친 곳. 민경채가 벽을 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손이 빨개지도록 벽을 때렸습니다. 이딴 곳에 날 가둬놓고 아버지 두고 봐. 반드시 나가서 복수할 거야.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는 얼룩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그 얼룩들이 마치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나간다. 그리고 복수할 거야. 나를 이렇게 만든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아버지 당신에게. 그리고 루시아 당신도. 민경채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분노만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만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빛도 민경채의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김선재, 빨리 와. 빨리 날 꺼내줘.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민경채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지쳐 잠들었습니다. 김선재는 병원 근처 커피숍에서 매수한 간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간호사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급한 일이라. 무슨 일로 또 부르셨어요? 면회는 시켜드렸잖아요. 경채 씨를 꺼내야 해요. 완전히 탈출시켜야 합니다. 간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뒤로 몸을 빼려 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한데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당신이 도와주면 돼요. 충분한 대가는 드리겠습니다. 김선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두툼했습니다. 간호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주말 야간에 경비가 약해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밤. 그때가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인원이 최소로 줄어들거든요. 정확히 몇 시죠?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토요일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 그때가 가장 안전해요. 야간 당직이 한 명뿐이거든요. 김선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메모장에 시간을 적었습니다. CCTV는요? 병원 전체에 CCTV가 있을 텐데. 제가 잠깐 꺼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5분이 한계예요. 그 이상은 들킬 위험이 있어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경로만 확보하면 돼요. 김선재가 봉투를 간호사에게 건넸습니다. 간호사는 주저하다가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번 토요일 밤 자정. 그때 움직이겠습니다. 당신은 CCTV만 꺼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거 아시죠?
들키면 저도 끝이에요. 걱정 마세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당신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게 할게요. 경채 씨한테 미리 알려주세요. 준비할 수 있게. 그리고 그날 밤에는 진정제를 안 맞는 게 좋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다른 환자 차트와 바꿔치기 할게요. 그럼 경채 씨는 약을 안 맞게 되겠죠?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둘은 일어섰습니다. 간호사는 재빨리 커피숍을 나갔습니다. 김선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경채야. 토요일 자정. 그때 반드시 데리러 갈게. 그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에게 최종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선재는 커피숍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그는 정신병원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밤에 한 번 더 구조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탈출 경로, 비상구 위치, 경비원의 동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악해야 했습니다. 토요일 밤 김선재가 정신병원 뒤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검은 옷을 입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1시 50분이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병원 쪽으로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후문에서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손짓으로 김선재를 불렀습니다. CCTV는 지금 꺼놨어요. 5분 안에 끝내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둘은 복도를 조용히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304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민경채는 이미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김변. 가요. 조용히 따라와요. 김선재가 민경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셋은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간호사는 중간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까지만 갈게요. 후문으로 나가세요. 행운을 빌어요. 김선재와 민경채는 후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후문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밖이었습니다. 자유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루시아와 민두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차분하게 서서 김선재와 민경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경채와 김선재가 얼어붙었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역시 그랬군. 내 예상이 틀리지 않았어. 민두식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회장님, 이게 어떻게? 김선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자네 생각보다 머리가 나쁘더군. 내가 모를 줄 알았나? 회장님, 이건 연기였다는 거 이제 인정하지, 경채? 민두식이 민경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민경채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순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무서워서 그냥 나가고 싶었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그래. 그런데 왜 도망치듯이 몰래 나가려 했지?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게 아버지가 무서워서요. 저한테 화내실까봐. 민경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그만해, 민경채 씨. 루시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더 이상은 믿을 수 없어요. 김변이 왜 당신을 빼내려 했겠어요? 민경채의 얼굴에서 순수함과 냉정함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순간순간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경채. 더 이상 연기는 통하지 않아. 김선재까지 끌어들여 탈출하려 했다는 게 증거야. 민두식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민경채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체를 숨기려는 필사적인 발버둥이 그녀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순수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버지, 전 정말 기억이
민경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